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밭대 이경재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디지털 통신 내용들을 무선 통신을 배우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과 디텍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AWGN에서 우리가 디텍션하는 방법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맵 디텍션 룰,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 그 다음에 그것에서 보낸 시그널의 그런 확률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정 하에서는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펑션을 가지고 최대화시키는 것이 옵티멀한 디텍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릴레이터 디텍션 방법이 우리가 옵티멀한 디텍션이다. AWGN에서 그렇게 배웠고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옵티멀한 디텍션 방법을 구현하는 다른 방법인 매치드 필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코릴레이터 펑션이 결국에 ML 디텍션을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코릴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펑션으로 구현하기에는 디지털 필터로 구현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매치드 필터로 구현하는 것이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디지털 필터로 구현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ML 디텍션 룰이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죠? ML 디텍션 룰이 우리가 주어지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max에 우리가 결국엔 함수로 표현하면 받아진 시그널로 다시 표현을 해줬을 때 여기서부터 t까지 받아진 시그널에 보낸 시그널 SIT를 코릴레이터를 해서 코릴레이션을 만들어서 요거의 값을 갖다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게 결국에 ML 디텍션 룰하고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원래는 PDF의 값을 갖다가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건데 순차적으로 우리가 그 맥시멈 디텍션 룰을 잘 살펴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릴레이터 디텍션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RT에다가 우리가 어떤 SIT를 곱해서 그 값을 인테그레이션 해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t까지 dt 이렇게 해줘서 보낸 시그널이 뭔지는 아니까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아니까 그 종류들을 다 해서 그 중에서 maxi를 해주는 거죠. maxi를 해주면 이게 코릴레이터 디텍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가 뭐죠? ML 디텍션을 이렇게 옵티멀하게 구현하는 방법인데 문제가 요 인테그레이션에 있어요. 인테그레이션을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서킷으로 구현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과 동일하게 되냐면 매치드 필터 시스템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시그널이 예를 들어서 ST가 주어진다. ST가 보내진다라고 하면 우리 시그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RT가 결국에는 이거 있잖아요. RT가 ST라는 시그널이 전체적으로 이 RT까지 다 그려볼게요. ST라는 시그널이 우리가 노이즈가 더해져서 RT가 되죠. NT가 더해져서 RT가 되고요. 이렇게 나온 값을 우리가 RT라고 하고요. RT가 되죠. 이 RT 시그널을 이제 매치드 필터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주어지냐면 요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동일하게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매치드 필터는 요 RT 시그널이 이제 여기 SIT를 갖다 곱해주는 게 아니라요. 여기다가 HT를 곱해준다. HT를 곱해서 HT라는 어떤 필터를 곱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스위칭을 해서 결국엔 샘플링을 해줘요. 샘플링을 해준다. T 콜 라지 T일 때마다 샘플링 해줘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가 GT라고 하고요. GT는 HT하고 나온 RT하고의 컨볼루션으로 표현되겠죠. 그 T 타임에서의 샘플링한 결과는 라지 T 값이 들어간 샘플 값이 될 겁니다. 이런 값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요 S의 요거는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얘는 필터가 되죠. LTI 시스템에서의 필터가 됩니다. 필터가 되기 때문에 그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SF와 HF 결과적으로 RT 안에는 ST와 플러스 NT가 있는 거니까 NT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ST와 HF의 컨볼루션한 그 값에다가 우리가 프리 트랜스폼을 해준 결과가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준 결과가 AIT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그마 n 값, 노이즈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리니어 필터를 통과하고 난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HF만큼 곱해져서 나오게 된다. 시그마 제로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값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노이즈 요 스펙트럼이 N2분의 N-인데 이 값이 HF라는 이런 리니어 필터를 거치고 나면 이런 스펙트럼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스펙트럼은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HF의 제곱이 곱해져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로 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S0 요 값은 SR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구하는 거하고 동일하고요. 그랬을 때 이 값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런 값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결과값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S0 값을 보고 SNR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SNR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SNR을 보면 결과적으로 T equal large T일 때 그때 받아진 시그널에서 RT, G라는 시그널에서 시그널 부분, ST의 부분과 노이즈의 부분들을 각각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이즈, 우리가 디자이드 시그널의 베리언스를 AI라고 하고, 그리고 AI 제곱이라고 하고, 노이즈의 베리언스를 시그마 낫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AI와 그 다음에 시그마 제로가 각각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이 이렇게 풀이가 된다는 거죠. AI 제곱은 얘의 절대값의 제곱을 한 것과 동일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베리언스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를 이용하게 되면 두 개의 절대값의 제곱에 주어져 있는 결과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 값은 항상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면서 각각의 절대값의 그러니까 곱의 이너 프로덕트 해준 두 수식의 절대값의 제곱은 각각의 절대값 제곱의 곱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 두 개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F1T하고 F2T하고 결과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있는 같은 시그널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배가 되는 그런 시그널일 때 그렇게 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앞에 주어진 시그널에서 요 시그널에서 결과적으로 이퀄이 만족하는 경우가 얘가 최대가 되는 경우죠. 최대가 되는 경우가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가 될 것이고요. SF하고 HF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HF하고 SF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 HF, SF의 이 값이 이퀄리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퀄을 하게 되고 그때 조건이 뭐예요? 그때 조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SF하고 HF하고 방향이 같고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 FT는 얘는 적분해주면 1이 나오니까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값이 이퀄리티가 될 때 얘를 만족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수식이 이렇게 각각 풀려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HF, HF 이 부분이 없어져서 나오는 수식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2분의 N낫에 이렇게 주어지는 수식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는 거죠. N납분의 2가 앞으로 올라가서 이런 수식이 주어지고요. 요건 결과적으로 시그널 우리가 파서블 릴레이션이었죠. 우리가 신호 시스템에서 신호의 시간 영역의 신호와 그다음에 주파수 영역의 신호의 에너지는 같으니까 두 개의 에너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다는 게 여기 SNR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 SNR이 되고요. 그래서 시그널 파워에 결국 2분의 N낫을 나눠준 형태가 SNR이 최대가 되는 그런 지점이 되고 그때 SNR 최대가 되는 지점은 뭐예요? HF라는 필터가 어떻게 돼야 되죠? SF에 컨주게이트 된 시그널이 돼야 됩니다. 컨주게이트 된 시그널이 돼야 되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J의 2파이 FT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없어지니까. 그래야지 없어져서 1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적분했을 때. 그래서 리얼 값일 때 ST가 리얼 값이 되게 되면 이 결과적으로 이 주파수 영역에서의 트랜스포즈는 시간 영역에서 뭐가 되죠? 결과적으로 시프트가 됩니다. 시프트가 되고요. 그리고 컨주게이트는 반전된 마이너스 값을 띠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에서 확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HT 이 필터가 뭐가 될 때
우리가 보낸 시그널에 반전된 시그널, 반전돼서 라지 t만큼 시프트한 시그널로 주어질 때 그때 SNR이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HT 값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ST-T 값이 결과적으로 SNR을 최대화시킨다는 거예요. SNR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맥시마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SNR은 결과적으로 인풋 시그널의 에너지에 결과적으로 의존하게 되고요. HT가 어떤 모양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HT의 모양에는 의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SNR은 인풋 시그널의 에너지에만 의존하고 필터가 그거에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HT의 ST-T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언제 GT의 SNR이 최대가 되느냐 봤더니 슈바르츠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얘가 S의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 값이 들어가서 리니어 필터 형태로 이 ST의 반전된 형태에서 시프트 T만큼 시프트한 형태가 요 HT의 모양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거의 값을 SNR 값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치드 필터를 가지고 우리가 디모듈레이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듈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매치드 필터를 가지고 디모듈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ST가 예를 들어서 ST의 시그널이 이런 시그널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T까지 주어진다고 했을 때 HT는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HT, 매치드 필터의 디자인이 S의 T- 스몰 t가 된다는 거죠. T, 0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값이 반전돼서 T만큼 오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는 시그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시그널을 갖다가 우리가 매치드 필터로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최대 SNR 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필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RT 값은 RT가 어떻게 주어져요? 이제 리시브드 시그널에 대해서 주어지면 얘를 어떻게 보내줘요? SI에 라이즈 T-T 이걸 각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서 샘플링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T 이퀄 라지 T일 때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얻어지는 G 라지 T 값을 가지고 우리가 SI가 S1이냐 S2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값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 RT에다가 HT를 곱해준 거잖아요. RT에다가 HT를 필터링 시켜준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으로 그걸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RT를 타우 축으로 바꿔주고요. 적분 변수 타우 축으로 바꿔주고 타우에 대해서 우리가 H를 반전시켜서 T만큼 이동시켜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주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단위가 0에서부터 라지 T까지니까 0에서부터 라지 T까지 해주는 거죠. 여기 라지 T 값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스몰 t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 gt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r 타우 여기서 si 요 ht-타우 요 ht가 뭐가 된다고요? si의 라지 t-t가 되잖아요. 그죠? 라지 t-t니까 t 자리에 t-타우가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얘는 결국엔 뭐죠? 얘는 결국엔 우리가 이 값에다가 라지 t 값을 집어넣으면 이 전체에다가 스몰 t 이퀄 라지 t를 집어넣게 되면 그게 뭐죠? 이 결과값이 g의 라지 t 값이죠. 이걸 추가해서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값은 라지 t가 들어간 값은 스몰 t에다 라지 t 들어간 값 스몰 t에다 라지 t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si의 타우의 d타우만 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예요? 앞에서 봤던 코릴레이터 디모듈레이션하고 동일한 수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얘가 뭐였죠? 코릴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얘가 뭐였죠? ML 디텍션이죠. ML 디텍터를 우리가 표현한 거죠. 디텍터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주어졌고 그놈들을 우리가 구현한 것이 코릴레이터 디모듈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치드 필터 디자인은 앞에서 봤던 이런 ML 디텍터, 그죠? ML 디텍션 룰을 가지고 구현했던 코릴레이터를 이용해준 디모듈레이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ML 디텍션 룰을 그대로 수식적으로 구현해준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얘는 이제 디지털 필터로 구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디지털 필터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디지털 필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리니어 필터를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필터가 HT를 임의의 HT라고 놓고 이렇게 구현한 거죠. 구현을 해봤더니 그 HT에 대해서 주어지는 각각의 필터링 되었을 때 결국에는 시그널과 그 다음에 노이즈의 파워를 갖다가 고려를 해봤더니 SNR을 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SNR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SNR을 최대화시키려고 요 HF를 갖다 디자인한 거죠. 요 HF를 갖다가 디자인을 하려고 봤더니 얘가 최대화될 때는 우리가 슈바르츠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어떤 함수 두 개의 곱의 이너 프로덕트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파워의 에너지를 구한 거에 곱과 같은데 작거나 같은데 F1하고 F2가 방향성이 같고 그 다음에 컨주게이트된 시그널일 때만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K 상수배가 돼 있고 컨주게이트 시그널이면 같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지금 주파수 영역 신호잖아요. 주파수 영역 신호에서 요 두 개가 얘랑 얘 값으로 최대화가 돼야지 이 전체 값이 맥시마이제이션 되겠죠. 얘를 크게 만들려면 결과적으로 얘를 크게 만들어야 되고 얘가 언제 크냐면 HF를 잘 설계해서 HF의 나머지가 뭐죠? 곱해진 요 시그널의 콘주게이트의 K배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콘주게이트의 KB 해주는 게 어떻게 돼? S의 콘주게이트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 이렇게 주어지죠. 그거에 K배에 들어간 시그널로 요 HF를 갖다 설계를 해주면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SNR이 맥시마이제이션 된다는 겁니다. 그죠? 최대화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최대화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파수 영역일 때 그렇게 주어지면 시간 영역일 때는 페이즈 로테이션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시프트가 되고요. 시간 t에 대해서 시프트하는 값이 주어질 거고요. 컨주게이트는 뭐가 되죠? 컨주게이트 시그널은 주파수 영역에 컨주게이트 한 거는 시간 영역에서 반전이 되죠.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가는 시간 영역에서의 리플렉션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t에 플러스 라지 t만큼 시프트한 값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SNR이 맥시마이제이션이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맥시마이제이션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HF의 쉐입이 중요한 것이 어떤 쉐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SNR은 주어진 시그널의 파워에 의해서 보내진 시그널의 에너지에 의해서 결국엔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봤더니 결과적으로 매치드 필터를 통해서 그렇게 구현을 해봤더니 우리가 HT를 갖다가 ST-T로 이런 형태로 HT를 설계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RT 안에 들어있는 ST를 갖다가 이런 매치드 필터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여러 가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i번째 GT 값이고 이게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를 두고 이게 S1에서부터 SN까지 존재하는 그런 매치드 필터를 거쳐서 나온 시그널을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거에 비교해 봤을 때 GT 값이 이렇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컨볼루션한 결과에다가 HT-타우 여기에다가 우리가 매치드 필터를 넣어서 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리니어 필터를 거쳐서 나온 결과가 수식적으로 코릴레이터 디모듈레이션이랑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ML 디텍션을 결과적으로 이런 매치드 필터 디모듈레이션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S1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나온 결과값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결과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ML 디텍션이 되는 겁니다. 얘를 S1에서부터 SN까지만 있겠죠. T-T까지
쭉 있는 이런 놈들을 다 매치드 필터를 통해서 구해주면 얘는 다 디지털로 구현이 가능하겠죠. 나온 놈을 그 중에서 맥스하는 값을 맥스하는 이 GT 값을 맥스하는 I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 디텍션, 실제로 보낸 시그널이 S1에서부터 SNT까지 어떤 시그널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매치드 필터에 대한 디모듈레이터 구현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이전 주차에서 배웠던 주에서 배웠던 ML 디텍션 룰, 그 다음에 맵 디텍션 룰을 같이 보면서 이것들은 좀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좀 앞에 주하고 좀 맞물려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옵티멀한 디텍션들을 봤잖아요. ML 디텍션, 맵 디텍션에 대해서. 그래서 맵 디텍션이 ML 디텍션으로 되고 그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들을 봤죠. 코릴레이터 디모듈레이션 방법, 디텍션 방법이 여기 매치드 필터로 구현이 가능하다까지 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에러 성능이 에러가 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배웠고 에러가 언제 나는지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잖아요. 그 내용들이 실제로 에러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에러에 대해서 에러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ML 디텍션 룰이 결과적으로는 코릴레이터 디모듈레이터라는 것을 그 전주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코릴레이터 디모듈레이션이 실제로는 우리가 디지털 필터 형태로, 리니어 필터 형태로 구성이 가능해서 ML 디텍션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두 가지가 같다는 걸 다시 한번 수식적으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시그널 XT, YT, 시그널 환경에서 시그널 상태에서의 XT, YT, 이너 프로덕트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인테그레이션을 해주죠.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 신호에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로 표현한 벡터들을 이너 프로덕트 한 거랑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내적이 결국에는 신호로 표현하나, 벡터 스페이스로 표현하나 두 가지가 같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ML 디텍션 룰은 이렇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받은 시그널 G에서 AI라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최소화하는 거였어요. 그거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걸로 디텍션을 해주는 거죠.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이 값을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최소화하는 그런 값을 찾아주는 거였죠. 요거는 결국에 뭐랑 똑같으냐? 신호 영역에서 보면 두 개의 벡터 스페이스였으니까 이너 프로덕트니까 GT-ST의 제곱을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해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였고 그거는 우리가 풀어주면 GT의 제곱, 그 다음에 두 개의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얘는 ST의 제곱이었어요. 그죠? 얘를 이 전체를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거예요.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데 STA가 첫 번째 게 보내졌냐, 두 번째 ST가 보내졌냐, 그 두 개에 의해서 선택되는 놈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죠? 얘는 아무 의미가 없죠. 미니마이제이션 하는데 ST가 두 개의 다른 종류가 어떤 놈이 들어와도 얘는 바뀌지 않으니까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얘는 의미가 없고요.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이 전체 수식을 최소화하는 거에서 얘는 의미가 없고 그럼 얘를 갖다가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건데 얘도 두 개가 똑같죠. 어차피. 그렇죠? 보내진 ST라는 시그널에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면 얘는 똑같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떼고 나면 요 놈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로 결국엔 바뀌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하니까 보면 RT 값을 우리가 SIT를 곱해서 그놈을 적분해 주는 거, 그죠? 요걸 구현해 주는 거죠. 0에서부터 라지 t까지 적분해 주는 놈. 얘를 코릴레이터 디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결과는 0에서부터 t까지 RT가 SIT DT 이렇게 된 시그널을 나오는 거죠. 요 값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I 값을 요 SI를 여러 개 곱해서 찾아주는 게 코릴레이터 디모듈레이션이다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얘랑 똑같은 게 여기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RT를 우리가 받아서 SI의 라지 T-T 해준 요 시그널. 요게 이제 매치드 필터였죠. T-T 한 거. 요게 매치드 필터 시그널이었고, T에 마이너스 T 해준 시그널. 요 시그널의 아웃풋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줘요? 우리가 샘플링 해줍니다. 스몰 t에서 스몰 t 값이 라지 t일 때 주기적으로 샘플링을 해준 그 결과값이 여기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 값이 요거랑 똑같다는 거죠. 0에서부터 라지 t까지 rt의 s의 it dt 해준 값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내용들,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전 주차에서부터 배웠던 내용들, AWGN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디텍션하는 것이 최적이냐 하면 맵 디텍션 룰이라고 했어요.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 그죠? 받은 시그널을 기준으로 받은 이후에 어떤 시그널을 G라는 걸 받은 이후에 A1을 보냈을 확률과 A2를 보냈을 확률 둘 중에서 높은 걸 갖다 고르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S1, S2를 실제 보낼 때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가 확률로 0하고 1을 고르거나 아니면 S1, S2를 고르거나 그래서 보내게 되면 그때는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펑션으로 우리가 그걸 최대화시키는 걸로 문제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걸 문제를 풀었더니 결과적으로는 어떤 받아진 시그널에서 보낸 시그널 캔디데이트를 빼서 그거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짧은 캔디데이트를 고르는 것이 ML 디텍션 룰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수식적으로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코릴레이터 펑션으로 구현이 되고요. 이너 프로덕트로 표현되는 이런 수식으로 결국엔 표현이 되고요. 이걸 우리가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로 전체 문제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ML 디텍션에서 AWGN에서 어떤 시그널을 디텍션할 때 쓰는 방법은 받아진 시그널을 우리가 SIT를 곱해서 코릴레이터 펑션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로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매치드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해주면 매치드 필터 이후에 샘플링을 해주면 정확하게 두 개의 수식이 같아지고요. 요거의 이 매치드 필터가 이런 모양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 SNR을 결국엔 최대화시키는 그런 필터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슈바르트 이니퀄리티 통해서 확인했고요. 이 내용들이 앞에 주차하고 여러분들 맞닿아서 계속 같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주차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ML 디텍션 방법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에러 퍼포먼스에 대해서 에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수식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